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을 하는 강사입니다. 평소에 주로 여행을 다녀와서 글을 쓰고 또는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기록들은 물론이고요. 그게 이제 모아지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제 경험 속에 여러 가지 사례들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의 사례나 경험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으로는 이야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여행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는 항목들은 주로 여행 글쓰기라던가 그냥 글쓰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행작가 양성과정 요런 내용들인데요. 여행작가 양성과정이던 글쓰기 과정이던 뭐 에세이 첨삭 지도 과정이던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열심히 에세이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그때마다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강생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기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기는 누가 쓰는 글일까요? 내가 쓰는 글이죠. 누가 보는 글일까요? 내가 보는 글이죠. 다른 사람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나만 보는 글이죠. 그게 일기입니다. 일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기는 나의 하루 이야기를 주로 쓰게 되죠. 소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하루 이야기거나 내가 생활하다가 느꼈던 점, 생각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내 위주로 쓰여지는 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생활을 잘 알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인 나는 충분히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문맥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자료조사 같은 거나 뭐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된다거나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어때요? 그냥 자료조사 없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써도 무방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면면히 일일이 제시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독자인 나도 역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일기를 쓰기 위해서 애써 메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또 뭐 자료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일기를 쓰기 위해서 메모를 따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기억나면 쓰고 기억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되죠. 메모가 크게는 그때그때 그 순간에 뭐 따로 열심히 해놓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날 때 적으면 되죠. 그게 일기니까요. 그리고 모호한 표현, 뭐 또 내가 좀 잘 그랬어, 생각했어, 좋았어 라고 그냥 썼더라도 그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날의 감정을 내가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기는 연습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식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써내려가기만 하면 오케이,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적다 보면 때로는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또 중요한 거, 일기는 분량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만 쓸 수도 있고 한 줄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량에 전혀 무관하다. 분량을 정해둘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정해진 거 없이 자유롭게 쓰면 된다. 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쓰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언젠가는 또 보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퇴고를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나열한 요 몇 가지들이 일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일기와는 다른 에세이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에세이 누가 쓰는 거죠? 내가 쓰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읽는 거죠? 내가 아닌 독자들이 읽는 겁니다. 독자가 타인이 된다라는 거죠. 일기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기의 독자는 나 혼자이지만 에세이의 독자는 타인이라는 거. 나 빼고 다른 모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타인이 독자다 보니까 어때요? 문맥이 필요합니다.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았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글만을 읽고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같이 보듯이 내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뒷받침해줄 자료조사도 중요해요. 에세이는 남들이 보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모호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도 철저히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취재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세이는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요. 다양한 경험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이 많을수록 글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나 글감 혹은 주제는 반드시 사전에 메모를 그때그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을 수 있잖아요. 일기는. 그렇지만 에세이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이나 주제나 글감을 미리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할 말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두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모호한 사례 제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일기와는 달리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죠. 연습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에세이를 쓸 때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일 한 장씩 꾸준하게 써보는 훈련을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하지 않고 중간에 굉장히 텀이 길게 쉬었다 그러면 굉장히 다시 리셋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힘들다,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글은 쓰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또 그 감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한 장씩, A4 한 장씩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기는 오히려 내가 쓰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세이는 치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생각이 나와 꼭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또는 여러 독자들이 항상 내 의견에만 동의하고 칭찬하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책에 한 번은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좋지 않은 댓글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작가로서 감당해내야 될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자기 주장과 나만의 생각을 확실히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만의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작가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사서 읽는 거니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흐리 약간 지탄이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모호하게 표현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세이는 보통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독성 있는 글로 써야 되고요. 그 가독성 있는 분량 자체가 A4 한 장에서 A4 두 장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에세이의 경우는 반드시 퇴고를 해야 됩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함으로써 독성인 독자들에게 좀 더 가독성 있는 글을 선보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에세이는 퇴고가 필수입니다. 일기는 퇴고가 필요 없지만 에세이는 그런 이유로 퇴고가 필수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에세이 작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차 준비가 되면 또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 바이바이.